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쇼핑. 요즘 뉴스도 그렇고요. 전단도 그렇고 지갑 좀 열어라 라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수가 얼어붙어서겠죠. 게다가 한국 내에서 소비를 하기보다는 해외 제품을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하는 직구족들이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 미국의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블랙 프라이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직구하시는 분들은 다 기다리고 있을 텐데 모르는 점 또 주의할 점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 점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이른바 강남 3구죠. 역시 불패 지역인가요? 이번엔 재건축 아파트 분양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거품일 것도 같기도 하고요. 배경은 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목요일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간만에 좀 화끈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화끈했어요? 네, 예. 오늘 목요일 시장 항상 목요일 안 좋았었는데요. 네. 오늘 목요일 시장 상당히 좋았습니다. 종합주가지수 1988.91 플러스 26.03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680.57 플러스 9.90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빛났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연기금이 꾸준히 주식을 사는가 싶더니 오늘 1,000억 넘게 매수를 해주었고요. 전체적으로 그동안 시장에서 주식을 팔기만 하던 투신과 사모펀드 등을 비롯해서 보험권까지 모두 주식을 매수하면서 강력하게 한 2,900억대의 매수를 보여주면서 네. 개인과 외국인의 매물을 받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반대로 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특히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을 계속 매수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은 이때다 싶어서 한 매도를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 네. 모습이라서 지금 일단 주가 지수 자체가 1988포인트니까 좀 최근에 많이 빠졌던 부분에서 많이 좀 회복이 되었고요. 미국 시장이 좀 상승세가 투자 심리에 어느 정도 좀 위안감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요. 네, 맞습니다. 일일비하는 예.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빠지면 내일 오르고 내일 오르면 또 모레 빠지는 시장이 계속 나타나면서 종목군들이 한 4-5개 섹터가 있으면 그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오르니까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포인트 잡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한 번 일해가지고 이게 잘 떴다 그러면은 해볼까 하면은 그 다음날 빠지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도 주도주는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떤 가장 것들이죠? 핵심은 네. 전기차, 관련주,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그다음에 2차 전지들 하고 네. 디스플레이, 장비 섹터들. 지난주에도 한번 그렇게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일단 해당 섹터들이 지금 시장의 주도주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전기차 쪽은 일단 중국이 워낙 환경오염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전기차가 조금씩 더 상승을 좀 하면서 앞으로의 좀 저변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몰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뭐 지금 유가가 바닥이라서 전기차가 움직이는 게 웬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지금의 흐름은 중국 쪽에 좀 기인한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화학 섹터 전반이 내년에 워낙 좀 실적이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화학을 기반으로 한 2차 전지와 2차 전지 소재 섹터주들 뭐 이런 쪽에서 워낙 시장 주도적인 흐름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뭐 LG그룹주들이 좀 강세를 이루는 원인도 그런 쪽에 좀 기인하고요. 2차 전지 업체들이 지금 시장에도 불구하고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점 이런 네. 점들이 다 같이 좀 매각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화학주들이 좋을 거라는 건 올해 유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좀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유가가 상당히 오랫동안 빠졌기 때문에 원가 베이스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 가격과 원가 간의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예. 제품 가격이 좀 호황을 누릴 수 있겠고요. 또한 내년에 미국이 뭐 12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면서 주가가 어제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회복되면 사실 소재주, 산업재 쪽에서 강세를 보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좀 요인을 작용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이쪽 부분이 계속 좀 매출이 증가되는 부분들 역시 좀 경기와 진행 방향이 같은 섹터들 쪽으로 시장이 좀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 시장도 최근에 좀 급등락을 많이 반복을 하고 있었는데요. 뭐 오히려 프랑스 사태 이후로 좀 더 강하게 올라오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특히 12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그동안 시장에 빠졌었는데
어제 오히려 뭐 12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좋다고 한화하면서 급등하는 것도 좀 사실은 좀 아이러니한데요. 네. 시장이 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시기지만 사실 언제 맞을 매인지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한 대 맞고 나는 게 좀 낫다라는 게 시장의 네.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맞고 가는 게 낫다. 일단 맞아야 되는 건데 빨리 예. 맞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언제 때릴지 예. 모르면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회초리를 맞아요. 바라보고 있어야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밖에 좀 짧게 오늘 좀 눈에 띄는 움직임 보였던 게 있으면 알려주시죠. 네,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거의 뭐 거래소 시장에서 낙폭 과대주들의 순환 반등이 있었고요. 네. 가장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전지 쪽, 전지. 예. 네, 자동차, 전기차 부품주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다 이런 쪽으로만 지금 수급이 확실하게 몰려 있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분이 또 이쪽을 막 쫓아가시면 네. 또 단기 고점일 수 있겠지만 또 제약 바이오에서도 또 순환매가 돌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바이오 섹터주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쪽에서도 좀 순환매를 좀 잘 체크하셔서 덜 오른 거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아마 이게 나온 것 같은데요. 예. 관심이 많았던 이 대형마트 의무 휴무 대법원이 예, 맞습니다. 적법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죠. 예,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제 예. 판결을 내린 건데요. 대형마트 6개사가 이제 서울 동대문구하고 성동구를 상대로 냈던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고법에서는 원고, 그러니까 대형마트들이 이겼었는데 이거를 깨고 다시 심리해라 이렇게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이제 네. 제 지자체 편을 들어준 건데 이 모든 대형마트에 해당된다고 보는 그런 판결일 수 있는데 어떻게 됐냐고 하면은 이제 동대문구청하고 성동구청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서 2012년 11월부터 이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 의무 휴업일로 지정한 처분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법원마트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이제 이 지자체가 이겼고, 2심은 대형마트들이 이겼는데 이것들이 이제 대법원 최종 판결로 지자체들에게 더 유리해진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의미를 예. 다각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유통업체들, 대형 유통업체들, 또 중소상인들, 소비자들 측면에서 좀 본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대형마트들 주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야간이나 휴일에만 이제 마트를 찾는 마법 부부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입법 점포라든지 납품업체들 매출도 감소되니까 그 사람들도 피해를 겪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고요. 또 이제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도 실제로 뭐 10명 중에서 8명 가량은 백화점이나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을 가니까 재래시장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이랑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지자체, 구청 같은 곳에서는 대형마트 영업 제한 이후에 전통시장 등의 평균 매출액이 10% 이상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그래서 골목상권 보호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해왔고요. 또 외국에서도 이런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일단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다퉜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심이 엇갈렸는데 대법원이 사안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전원 합의체, 모든 대법관이 참여하는 그 합의체에서 심리를 해서 결론적으로 같은 이제 이 취지로 진행되는 다른 소송에도 이제 이 지자체 쪽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게 된 거고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이렇습니다. 이제 기존처럼 대형마트 재래시장 이용하실 때 일요일에는 뭐 한 달에 2번 정도 대형마트는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기존처럼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간단한 겁니다. 예. 일종의 분배죠. 예. 예. 불황이라고 하는데 세금은 더 거치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이제 누적된 수치가 나오거든요. 예. 올 들어서 9월까지의 세금을 거친 상황을 봤더니 작년보다 꽤 많이 늘었죠? 예, 11월 월간 재정 동향에 나와 있는 그런 건데요.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국세 수입이 166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조 원 많았던 건데요. 세수 진도율이라고 하는 정부가 올 한 해 동안 걷기로 한 목표 금액 가운데 실제로 거둔 세금 비율 이게 이제
77.2%가 됐습니다. 네. 작년 9월 말보다 7%포인트 상승한 건데요. 소득세가 이제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이제 양도소득세가 증가하고 주택거래가 느니까 양도소득세가 많이 거치고 이제 종합소득세도 호조를 보인 그런 영향이라고 하고 특히 이제 담배에 붙는 개별 소비세 네. 또 증권도 좀 이제 상반기 뭐 이렇게 뭐 최근까지 좀 나쁘진 않았으니까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이제 기타 세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3조 6천억 원 늘어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더 세금이 잘 거치는 그런 추세로 이어진 겁니다. 예. 네. 그러면은 재정은 좋아진 건가요? 그게 꼭 그렇지 않은데요. 네. 세금이 더 거치면 이제 세수 여건이 좋아졌다고는 볼 수 있는데, 근데 재정 적자폭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쓰는 게 많군요. 그렇죠. 총 지출이 298조 7천억 원인데 이래서 이제 총 수입보다 18조 5천억 원 오히려 많았습니다. 이건 일단 이제 추경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9월 총 지출이 36조 3천억 원이 돼가지고 매년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대치였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성장률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네. 정부 목표가 3%대 초반인데 주요 국내 연구기관, 뭐 한국은행 포함해서 이런 것들 성장률 전망치가 2%대 중후반이니까 이런 거를 맞추기가 좀 어려운 거죠. 정부 목표대로 하려면 재정 지출을 더 늘리든지 이런 것들이 네. 있어야 되니까 나라 살림이 좋은 여건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디스는 또 재정이 건전한 편이다라고 며칠 전에 또 우리나라 얘기했죠. 재정 건전성이 나쁜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예. 네, 이게 경기 부양의 측면이 있는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대규모 공사를 하면은 그만큼 또 수익이 창출되고 그러니까요. 서울과 세종시 연결하는 서울 세종고속도로 오늘 많이 이슈던데 이러면 내년 말에 착공이 된다고 하죠. 예, 이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정부가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민간 자본입니다. 2009년 기본 계획이 나온 지 6년 만인데 경기도 구리시 인근에서 성남 안성을 거쳐가지고 세종시로 이어지는 129km 구간이라고 하는데 네. 서울 안성 구간부터 착공을 해서 이제 2022년,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이제 경부와 중부선 혼잡 구간이 많이 줄어들고 통행 속도도 10km, 시속 10km 이상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요금소가 없고 대신 이제 시속 100km로 달리면서도 통행료를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자율 주행차를 위한 뭐 인프라 이런 것도 갖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은 주말 평균 2시간 10분 정도 걸렸는데 서울 세종 간이 한 74분, 1시간 14분, 15분 정도에 달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건설에는 이제 총 6조 7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통행시간 단축으로 이제 8,400억 원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6만 6천 명 정도의 일자리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부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하면 늘 일자리 생긴다고는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일회성 일자리가 되는 게 좀 문제가 되긴 하죠.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코리안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이게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원래 명칭이었던 것 같고요.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를 불려서 백화점 유통업체들 다 세일했는데 세일이 끊이지가 않고 있잖아요. 이번 금요일, 내일부터 요새는 토요일부터 하는 게 아니고 거의 금요일부터 하니까 이런 것들 세일이 또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세일이라고? K 세일이요? 예, K 세일이라고 자기들끼리 붙인 거니까 이거는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고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제 롯데, 현대, 신세계백화점들이 기존의 자기들 점포들 외에 대형 전시관을 통째로 빌려서 진행하는 출장 세일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포함해서 대규모 이 가격세 할인 포함한 그런 세일에 나선다고 하는데 잘 돼서 그런다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백화점들도 쉽지 않다, 어렵다 이런 증거일 텐데 소비 침체 이런 것들을 좀 타개하기 위한 그런 방법. 그래서 이제 현대백화점은 개점 이래 최대 규모로 한다고 하고요. 할인율도 최대 80%라고 하고 신세계 롯데도 비슷한 수준인데 신세계 같은 경우는 60여 개 브랜드 새롭게 참여하고 할인율도 최대한 40% 포인트까지 확대하고 롯데도 한 120여 개 브랜드 이렇게 해서 일부 브랜드에 대해서는 노마진 상품을 선보인다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뒤에 더 설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인터넷 해외 직구가 이제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항하기 위한 백화점들의 고육책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상시적으로 이제 아무 때나 가서 사시는 분들께는 좀 배가 아플 수도 있는 이때 세일 때 사야 되는데 그런 후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가격 거품이 좀 거쳐야 되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팔 거면은 예전에는 왜 똑같은 물건을 이 가격에 팔았지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삼성의 창업주 예. 고 이병철 회장의 예. 추도식이 있었다는데요. 예. 늘 이게 형제간에 좀 안 좋네요. 삼성과 CJ가 따로 추도식을 가졌죠? 예. 추도식이 오늘 오전에 이제 경기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열렸는데요. 예. 일단 이제 이건희 회장은 병석에 있으니까 그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주관해서 열리는 형식이 됐습니다. 추도식에는 이제 이 부회장하고 이제 모친인 이제 홍라희 삼성미술관 미군 관장하고 동생들 이렇게 참여했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범 삼성가가 다 모이는 추도 행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추도식은 삼성그룹, 재산은 이제 장손 쪽이 있는 곳이죠. 이제 CJ그룹에서 생겼는데 네. 추도식은 그런 식으로 열린 거고 재산은 이제 장손인 이재용 회장 쪽에 이제 CJ그룹이 서울 필동에 있는 CJ 인재원에서 따로 지냈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이병철 회장 추도식에는 이제 삼성이라든지 CJ, 신세계, 한솔 같은 삼성가가 다 모여서 이렇게 업적을 기리는 형식으로 했는데 네. 2012년에 이제 이명희 회장하고 이건희 회장의 송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생기면서 별도로 추모식이 진행됐고 올해도 네. 그런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3세로 내려오는데 좀 같이 좀 뭉쳤으면 하는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였습니다.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X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X.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1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투자 비결. 용산의 미래를 누리는 곳에 오픈 예정인 면세점 상권까지. 그것도 남보다 먼저. 용산역 특급 상업시설 용산 서밋 스퀘어 귀하가 선점하십시오. 1899-1331 대우건설. 5, 4, 3, 2, 1, 제로. 이자 부담 제로 프로모션. 소나타, 그랜저 등 8가지 승용 주요 차종을 11월에 구매하시면 최대 36개월까지 이자가 제로. 선수율 20% 이상. 적용 차종 및 세부 내용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11월 한 달 더 넥스트 스파크 살 땐 잊지 마세요. 하나, 하루 3,000원으로 부담 없이 사거나 둘, 삼성기어 S2를 받거나 셋. 어떤 차종이든 3년 이상 된 차종 보유 고객은 20만 원 추가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선수율 15%, 금리 5.5%, 유효할부 48개월, 유효율 최고 70%, LS&T 모델 기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네모메이스 한 박스가 준비가 돼 있고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또 주식회사 이밥차에서 드리는 쓰기만 해도 부자가 되는 2016 가계북을 드립니다. 생생경제 들으시면서 각종 의견들 있으실 텐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듣고요.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중소병원협회와 함께
간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가족이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로부터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포괄 간호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선 더 많은 간호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환자에겐 편안하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 가족에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포괄 간호 서비스 제도. 간호취업지원센터에서 간호사 재취업 관련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1522-1755, 1522-17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살맛 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은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주일 앞으로 진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 옵니다. 알짜 쇼핑 노하우와 주의할 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진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면은 추수감사절 전날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가 할인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이들 구매를 미뤘다가 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도 우리나라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직구를 통해 싸게 샀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 진짜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스마트한 쇼핑, 똑똑한 쇼핑을 위해서 기억해두면 좋을 정보와 또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 겁니다.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몰테일 해외사업본부의 박병일 팀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누가 진짜고 가짜고는 좀 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원조라고 한다면 원조겠죠. 미국의 네. 블랙 프라이데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네. 해외 직구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세일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는 추수감사절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거든요. 예. 네, 그 목요일 다음 날인 금요일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날부터 이제 연말 쇼핑이 시작돼서 연말까지 쭉 이제 쇼핑 기간이 연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적자가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이제 과거에 유래됐다라고 해서 네.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 어제 삼성 55인치 TV의 가격도 공개를 했더라고요. 네, 55인치 같은 경우에는 HD TV가 $498, 그다음에 그 커브드 UHD는 $998로 그 기존 가격보다 약 20%에서 30% 정도 인하한 가격을 발표했습니다. 20-30%.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싼가요? 이 기종마다 조금 다른데요. 예. 네, 확실히 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배송료를 포함하면요? 네, 배송료뿐만 아니라 관부가세까지 포함한 가격보다도 네. 더 싼 게 사실입니다. 이러면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진짜 블랙 프라이데이인 것 같은데. 네. 직구족들이 예전에는 좀 가벼운 것들을 많이 샀어요. 아이 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샀는데 이제는 이런 전자제품도 많이 사고 그러나요? 전자제품을 사기 시작하신 거는 재작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 작년에 제일 많은 물량을 구매를 하셨던 것 같고, 올해도 TV 같은 전자제품은 굉장히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밖에도 이번에 좀 노려볼 만하다, 뭐 이런 품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TV 말고도 그 생활가전이라고 하죠. 핸디형 소형 청소기 같은 경우, 뭐 다이땡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청소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굉장한 폭으로 세일을 할 것이라고 직구족들이 많이 예상하고 있고, 2014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큰 폭으로 세일을 실제로 했던 제품이라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해외 직구는 사실 이거 안 맞는 물품이 어떻게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신경 쓰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은데 가장 먼저 볼 건 관세 아닐까요? 세금도 물론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 미국에서 구매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0까지는 면세가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대부분 직구족 분들은 $200 안쪽으로 구매를 많이 하시려고 하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200가 넘는 제품을 구매하셔야 된다라고 할 때는 사전에 이 관세율이라는 거를 미리 좀 체크를 해보셔서 어느 정도 세금이 부과되는지를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세율은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나요? 관세청 사이트에도 나와 있고요. 네.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 배송대행 사이트에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구매할 때 배송료도 보통 따로 내고 관세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따로따로 다 지불을 해야지 되는 돈이죠. 네. 배송대행 업체를 이용하실 때는요. 네. 먼저 배송대행 요금을 지불을 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세금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관부가세가 청구되면 그때 또 추가로 결제를 하시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네. 또 결제를 뭐 현금으로 하느냐 카드로 하느냐 또 관세는 어떻게 합산하느냐 이런 것들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요? 결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신용카드로 하시는데요. 네. 최근에는 해외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도 많이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해외 거래가 가능하다면 체크카드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네. 업체마다 이 배송비를 받는 결제 수단이 조금씩 다른데 현금으로 받는 업체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쪽 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생각하면은 카드로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만 딱 환율이 크게 오르고 내리지는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지금 환율 추이만 보셔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참 좋은 것이요. 언제 어디서든 배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은데 나라 땅도 미국이 넓다 보니까 이게 쉽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것은 안 된다라고 사이트에 쓰여 있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래서 배송을 대행해주는 뭐 업체, 지역 해가지고 배대지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예. 이걸 통하면은 좀 어느 정도 비용 절감을 할 수는 있나요?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그 소위 말하는 배대지고요. 배송대행 업체, 배송대행지의 준말이거든요. 네, 그 한국까지 배송을 직접 해주는 이른바 직배 사이트라고 하는데 그런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물론 편리하시기는 하지만 배송비가 굉장히 많이 부과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대지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통해서 많이 해외 직구를 하시는 편이고요. 배송비를 그 일반적인 해외 직배 사이트에서 청구하는 배송비 대비 50% 이상은 절감된 수준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과거랑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직배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까지 배송을 해주는 그 쇼핑몰들도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잘 못 들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 한국보다 싼 가격에 배송까지 해줄 수 있는. 네. 원래는 이 미국 내에서 이제 그 운영되고 있는 국제 배송사를 통해서만 제공되던 그런 서비스가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에어 카고를 이용한 그런 배송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조금 개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비용 절감이 돼서 그런 서비스들도 실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정위가 그 피해 주의보를 발령을 했다고 하는데 직구 피해 어떤 것들 주의를 해야 될까요?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은 찾아보니까 주로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경우들이 많았고요. 구매대행 사이트는 제품 가격하고 그 구매 대행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배송비까지 한꺼번에 결제하고 받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적은 구매 대행 사이트나 아니면은 제대로 된 사이트조차도 없는 카페 형태의 사업장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먹튀 같은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배송 지연이나 반품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을 고객분들한테 제공하고 있는지도 꼼꼼히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일단 보상 규정이 그 보상 한도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이 배송이 무조건 껴있기 때문에 보상 상한 한도가 걸려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 금액이 상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확인하실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배송 시일에 대한 그런 보상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떤 식으로 제공하고 네.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몰테일 해외사업본부의 박병일 팀장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는 세상. 빅데이터로 만들어본 경제 지도. 숫자로 보는 신기한 세상 빅데이터 경제 지도 시간입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지 않았는데 네. 요즘에 갑자기 좋아하게 된 게 있어요. 라면이요. 그렇죠. 예. 저 그 옛날에 진짜 안 먹었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굉장히 몸에 좋지 않고 그다음에 안 타고 이제 엄마가 먹지 말게 했고 그다음에 전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아, 그러셨군요. 네. 저도 사실 라면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음식이긴 한데 네. 부모님께서 좀 이렇게 자꾸 약간 자제해달라는 비슷하신데요? 네, 요청이 네. 와서 그러니까 더 먹고 싶고 네, 더 몰래 먹는. 제가 그래가지고 벌어지더라고요. 뽑기도 한번 안 해본 사람이에요. 아, 정말 네. 희귀적이죠. 그런 거 치고는 지금 더 잘 나가셨어야 되는데 조금 좀. 네. 뭐 이사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라면은 어쨌든 국민들에게는 굉장한 인기를 갖고 있는 음식이잖아요. 그 라면이 갖는 정서만큼은 또 이 대한민국에서 아주 남다른 네. 그런 어떤 또 우리 어려웠을 때 우리를 또 지켜주는 또 음식일 수도 있었고요. 임춘혜 선수가 생각이 나기도 네, 하고요. 어쨌든 예. 그 상징적인 의미의 어떤 그 음식인데 2011년도가 라면에 있어서는 아주 그 피크였어요. 2011년이요? 네, 그때 어떤 라면의 열풍이 치킨보다 넘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열풍을 정의할 때 치킨보다 넘으면 열풍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는데 그렇군요. 2011년, 12년이 이제 그때 아마 뭐 여러 라면 회사에서 다양한 종류의 라면을 이제 하얀 국물, 흰 국물이 나왔죠. 그렇죠. 그걸로 네. 해서 라면 열풍이 좀 불었었고요. 네. 사실 그때부터 이 건수가 주지는 않았는데 또 상대적으로 치킨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치킨보다는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지만 네. 전체적으로 이제 2014년까지도 계속해서 조금씩 2011년에 올라온 그런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라면은 사실 뭐 우리가 안 먹고 지낼 수 없는 항상 곁에 있는 그런 어떤 음식으로서 지금 사람들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라면 먹고 싶어지는데요.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도 라면에 대한 관심은 많고요. 그 외국 항공기를 타도요. 항공사 거를 타도 간식으로 이렇게 그 컵라면을 주더라고요. 네, 요새는 정말 국적기 외에서도 이 라면을 취급하는 네. 그런 어떤 그 외국 항공사가 많아진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트위터 상에서 한국어로 그 라면이 한 70만 건 이상 한 달간 보통 조회되는 횟수가 그렇게 많이 많아요? 예. 올라오는 거고 또 영어로도 한 4천 건 이상 라면이라는 그 단어가 올라오기 때문에 라멘 뭐 이렇게 쓰나요? 그렇죠. 아니면 누들? 라멘 다 똑같이 이제 그런 걸로 다 찾아내는데 그 그렇군요. 인스턴트 누들은 원래 그 외국에서는 조금 인기 있는 그러니까 간편하게 먹는 그런 식사 대용으로 많이 인기가 있는데 네. 또 한국의 그 대표적인 그 S라면 같은 경우는 뭐 한국, 대만, 일본, 필리핀 같이 이제 아시아에서 주로 많이 이제 인기를 지금 끌고 있는 라면이고 네. 제가 3월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네. 갔었을 때도 네. 중동에서도 한국 라면 수출이 많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중동 사람들이 또 매운 것도 좋아하시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른 게 거기 이제 돼지 관련된 네. 건 빠져야 되기 때문에 할랄이라고 하죠. 네, 그 예. 칼로리가 우리나라 라면의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먹어보면은 네. 맛은 비슷한데 뭔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우리나라에서 시판이 돼도 왜냐하면 또 이게 맛 때문에 좋아하지만 열량 때문에 싫어하시는 여성분들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예, 약간 또 저염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죠. 그래서 네. 아마 지금은 그거 아니어도 잘 팔리니까 아마 네. 라면 제조 회사들이 그렇게까지 안 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사람들에게 시들해졌다 했을 때는 이제 그런 방법들로 다시 한번 마케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전 세계 라면 소비량이 1위예요. 일본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1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이 76개. 이런 건 1위를 하는군요. 일본을 넘어섰어요? 네. 그래서 이 사실 76개라고 하면 우리가 1년이 52주니까 네. 거의 1년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일본이 네. 일본은 라면 종류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취급하는 그런 라면하고는 조금 다르게 아마 조사가 됐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건 공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라면을 기준으로 아마 그 통계를 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위가 베트남 55.1개, 네. 3위가 인도네시아 52.8개, 그다음에 이제 4위가 태국 이렇게 얼마 전에 한번 조사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통계도 참 놀라운 통계인데, 근데 라면 하면은 사실은 뭐 라면 회사에 계시는 분이 들으시면 굉장히 안 좋아하시겠지만은 짜고 맵고 뭐 여러 가지 튀기고 막 이렇기 때문에 건강에는 좋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왜 이렇게 점점 건강을 생각하는 와중에도 인기일까요? 이게 라면이라고 하는 게 2011년도, 12년도 열풍이 불면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또 시들어지지 않았던 거는 이제 그 당시 모디슈머라고 하는 게 또 한번 방송에서 인기를 끌면서 그 짜장라면하고 그렇죠. 예, 뭐하고 합친 거죠. 뭔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그 다양성에 대한 어떤 그 존재하는 것들을 좀 내 나름대로의 좀 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성을 강하게 만들어낸다라는 측면에서 네. 다시 한번 그 라면이 거기에 또 동참을 했었던 거고 네. 어쨌든 사람들은 기존에 갖는 라면에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원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모디슈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라면 회사에서 또 제공되는 여러 가지 그 맛의 라면들을 또 다시 한번 또 이 사람들에게는 되게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거죠. 최 이사님은 어떤 라면 좋아하세요? 저는 기본적인 딱 기본 라면을 제일 좋아해요. 기본 라면? 네, 그 거기에다가 그 어떤 뭐 계란을 넣거나 때에 따라서는 이제 파를 더 넣는 경우인데 얼마 전에 그 책 신간 출시된 책 있잖아요. 김훈 선생님이 쓰신 라면을 예, 저도 예. 그 책 사면은 라면 냄비 준다 그래서 갔다가 라면 냄비 다 나갔다고 예, 못 받아왔는데 예. 그 책에 보면 이제 라면 끓이는 맛있는 법이 몇 가지가 나와 있긴 했었어요. 대파를 마지막에 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 뭐 뚜껑을 닫아서 뭐 어떻게 열을 계속 예. 유지시켜 준다. 근데 이제 그쪽에서 책에 써져 있는 중요한 내용은 이 열이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강한 그 강한 가열이 열로. 돼야지 예, 맞아요. 라면의 맛이 난다. 그래서 집에서 먹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 버너 같은 걸로 끓여 드시는 분도 있대요. 뭐 목숨 걸고 사실 할 수 있으면 뭐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예. 근데 뭐 이 모디슈머들이 만드는 라면은 뭐뭐 있죠? 뭐 여러 가지 근데 이제 라면 브랜드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네. 뭐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긴 뭐한데 어쨌든 사람들은 이 짠맛보다는 조금 이제 다른 맛을 좀 추구하는 경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여러 종류의 그러니까 라면 플러스 다른 어떤 뭐 볶음면이라든지 짜장면들을 이렇게 네네. 섞어가지고 예. 내는 그런 모디슈머에 대한 제품들을 뭐 치즈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예, 뭐 불닭 네. 이런 거 막 네네. 이렇게 해서 매운맛을 또 추구하게 하는 것들이 그렇군요. 있는데 예. 근데 이제 2014년도부터는 이제 짠맛보다는 약간 순한 맛으로 다시 한번 좀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는 것들이 좀 보여졌고요. 그래서 2014년 작년이네요. 작년부터죠. 예. 그래서 어떤 기본 라면에다가도 약간 곰탕을 좀 섞은 맛을 낸다거나 아니면 칼국수 맛을 좀 낸다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좀 다양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네. 것들이 높아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라면에 대한 긍정 감성은 매년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인기를 가져가게 하는 방법들을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참 귀차니스트여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는 거까지 잘 못하고요. 그냥 부어서 먹는 컵라면 정도를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보통 얘기하는 봉지 라면이 예. 지금도 여전히 뽀글이라고 이제 불리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뭐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한테는 여전히 또 생각날 때마다 드시는 메뉴 중에 하나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게 지금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귀찮다라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깔리기 때문에 예. 그 집에서 먹는 것보다는 또 편의점에서 먹는 걸 좋아하고 많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한강 같은 데 가서 그냥 김밥에 라면, 맥주 이렇게 맞아요. 해서 간단하게 또 좋아하시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라면 하시는 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죠. 네, 보니까 학교 근처에서는 이제 여고생들이나 이제 남자 고등학생들이 간식으로 라면 먹는 걸 많이 보게 되고. 네네. 예. 바쁘시니까 이제 택배 기사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짬뽕 라면 같은 게 저는 이제 앞으로 뜰 것 같거든요. 짬뽕 라면 이거 원래 있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짬뽕 라면이 다시 한번 좀 내년에 이제 좀 올라올 것 같은데 이런 네. 얼큰함을
이렇게 단순 매운맛이 아니라 약간 좀 사람들이 이제 얼큰함 깊은 맛을 좀 다시 이제 원하는 쪽으로 가져가는 그런 어떤 라면에서의 그런 새로운 입맛들이 조금씩 이제 변화가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식으로 분석이 되나요?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입맛이 이제 깔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단맛이 지금 여전히 있긴 있고 한데, 근데 이제 매운맛이 좀 사라지면서 그 매운맛을 대체할 만한 또 입맛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맛을 단순 매운맛이 아니라 조금 깊이 있는 얼큰한 맛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게 보여서요.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라면 같은 데서 아마 좀 제일 처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땡땡 버터칩도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정말 열풍은 가기는 가는데 확 식거든요. 지금은 뭐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신라면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나오지도 않는 것 같은 제품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분류의 종목이건 간에 오래 간다라는 거는 이제 거의 지금 힘들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어서 빨리빨리 바뀔 수 있는 것들을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금방 이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라면 먹고 싶어지는 11월의 가을날 라면을 이야기하신 것은 내년에도 소비량이 많이 늘어날 걸로 보시기 때문인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라면에 대한 소비는 저는 이제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라면은 사람들이 더 선호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지금은 이제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다 보니까 라면에서의 다양성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미리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 집에서 그 라면 회사 본사가 가까워요. 아, 그래요? 네. 홍보하시는 분도 제 선배분인데 가서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프트 최재원 이사였습니다. 트릭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릭스타. 백종원입니다. 올해도 맛있는 김치를 원하시죠? 제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김치 톡톡에 넣고 유산균 버튼을 톡 누르세요. 참 쉽죠? 맛보세요. 유산균이 12배 더 많은 김치톡톡으로 더 쉽게 맛있는 김치를. LG디오스 김치톡톡.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대한민국과 프로지오가 함께 만듭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뉴스테이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까지. 당신이 더 행복한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프로지오 12월 오픈. 1800-0277 대우건설. 이 여잔 아무 온수매트에나 눕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 누워요? 어디긴 온수매트니까 보일러 기술을 봐야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뭐대요? 빨리 나와! 아침부터 분주한 장수군 원흥마을 어르신들. 오늘은 작은 영화관의 김선태 씨가 마을 어르신들의 영화 관람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날입니다.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안녕하세요. 이연복 셰프입니다. 팔도 짜장면 아세요? 갓 볶아낸 야채에 불맛 돋는 춘장을 쫙. 이래야 진짜 짜장면이죠. 오늘 팔도 짜장면 한 그릇 어떠세요?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팔도 짜장면. 김민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3부는요. 그 광고 들으시고 내신 뉴스 듣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